ESG 실무자 여러분, 매일같이 고민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ESG 등급을 한 단계라도 더 올릴 수 있을까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다 빼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ESG, 특히 기후 문제는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기업의 돈줄, 즉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리스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등급 관리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오를 사다리입니다. 먼저 ESG 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실부터 들여다보고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B등급을 확실하게 받는 법, 그리고 한 단계 도약해서 A등급을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모두가 꿈꾸는 최고 등급의 의미까지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어떤 모습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ESG 평가의 냉정한 현실과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회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등급은 이것밖에 안 나오지? 굉장히 억울하셨을 텐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기관들은요,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수백, 수천 개 기업을 평가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부에 쌓아놓은 자료가 아니라 오직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증명하지 않으면 실제 성과와 등급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구조인 셈이죠.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몇 달 안에 등급 무조건 올려드립니다. 라든지 들어본 적도 없는 기관이 주최하는 올해의 ESG 대상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수준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은요, 이런 꼼수,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을 전부 다 걸러냅니다. 결국 노력 없이 돈으로 결과를 사려는 시도는 시간과 비용만 날리는 지름길이 아니라 막다른 길이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자 모든 ESG 경영의 출발점이 되는 B등급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 이 6가지 단계를 잘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요, 아직까지는 뭐 대단한 성과가 없어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B등급의 본질은 우리가 실제로 뭘 해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ESG 경영을 잘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라는 걸 문서로 꼼꼼하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원칙을 만들고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워서 이걸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 과정 자체가 평가의 핵심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의 노력과 꼼꼼함에 달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증명의 과정들을 차곡차곡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입니다.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바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ESG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ESG를 위한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인 셈이죠. B등급 달성을 위한 문서와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모든 정책과 규정은 반드시 명확한 글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관련 데이터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고요. 셋째, 보고서는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우리의 노력을 꾸준히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기관에서 문의가 왔을 때 이걸 귀찮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고서도 정말 열심히 만들고 데이터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보는 투자자나 평가기관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는데 이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제3자 검증입니다. 이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공개한 이 모든 정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공신력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ESG 평가 항목에는 제3자 검증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 아예 따로 있을 정도로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B등급 단계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핵심 초점은 아직 실행 성과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ESG 경영을 하기 위한 우리 회사의 뼈대, 즉 체계를 얼마나 튼튼하게 구축했는지를 보여주는 단계. 이게 바로 B등급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뼈대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위에 근육을 붙여야겠죠? 사다리의 다음 칸 A등급으로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B등급에서 A등급으로의 전환은 아주 명확합니다. B등급에서 잘 구축한 탄탄한 체계는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즉 실행과 성과를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ESG와 관련된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핵심 평가 요소로 들어오게 되죠. 이 단계부터는 더 이상 실무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전사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B등급의 영역이었다면 A등급은 공장 지붕에 실제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물류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바꾸거나 혹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즉 PPA를 체결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사업장에서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최고 경영진의 윤리 문제가 터지면 A등급은 받기 힘듭니다.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제 사다리의 가장 높은 곳을 한번 바라볼까요? 모든 기업이 꿈꾸는 등급이지만 정말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곳입니다. A+ 등급, 2등급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고작 2.4%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축적의 시간이죠. 단기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소 5년 이상 꾸준하게 ESG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성과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쌓아온 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성실함에 대한 보상과도 같은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S등급은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잘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기 예시처럼 기존에 하던 원유 산업을 과감하게 접고 재활용 원재료 산업으로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전환하는 수준의 결단과 성과, 이렇게 업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압도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징적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길고 복잡한 과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ESG 등급을 올리는 특별한 비법이나 비밀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것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랄 수 없듯이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높은 등급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평가 등급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ESG 여정의 방향을 결정해 줄 겁니다.